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300선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국인의 매도세로 23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지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절하 고시가 이루어진 후 낙폭을 키웠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우세했는데요. 특히 국제항공 유가 변동성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로 화학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항공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홀딩스 등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특히 SK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장중 한때 23%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SK 측이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승폭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820선 밑으로 떨어진 8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 콘텐츠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국 넷플릭스가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가입자 수가 전망치인 6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실망감이 커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CJ 헬로, SBS 콘텐츠 허브 등 관련주들 줄줄이 내림세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안 소식을 발표하면서 옴니 시스템, 비트로시스 등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또 미국계 자산 운용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근간 기술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덴트, SCI 평가정보, 옴니텔 등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질 때 사실 지수가 올랐냐 빠졌냐 그거를 좀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다우존스나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가의 등락만을 감안해서 보통 지수를 산출하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랑 코스닥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등락이 이 지수 숫자상으로 표현되는 이 지수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거래소는 조금 0.2% 약간 안 되게 밀렸고 코스닥은 막판 2시 이후에 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 조금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냥 지수가 빠졌다는 것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 지금 아직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큰 이슈로 남아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2시 넘어가면서부터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었던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약간 밀렸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밑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네, 하반기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좀 써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지수 안에서 많이 올라간 업종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업종 비중이 시장 안에서 커지다 보니까 이쪽이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표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좀 밀렸기 때문에 막판에 지수 빠지는 거를 보셨지만은 그 와중에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 IT 업종,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 디스플레이, 사실 이거 중국발 악재 때문에 주가 급락했다가 LG 디스플레이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오늘 제법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수상으로만, 지수의 등락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내부적인 요인들 안에서 그림이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종목만 잘 잡았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IT 쪽으로 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놨다고 하면 아마 오늘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업종만 잘 고르면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좀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제가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약세 저항이
당장에 이 지수가 크게 급등하지 않더라도 내 종목만큼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지수의 등락보다는 업종별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특히나 강조했던 전기전자 업종 꾸준히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P&L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천조 원의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 미국의 자산 운용가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 급등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P&L은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썼습니다. 오늘 총 34개 암호화폐 관련주들 중에서 21개 종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이 종목 특히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지금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P&L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를 하는 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사실 이렇게 우선권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 간 것이 가상화폐 관련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입니다. 그 휴대폰 케이스를 시작을 해서 이제 그쪽에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러면서 스마트폰의 어떤 향후의 어떤 큰 지도가 지금 사실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쓰고 계시겠지만요. 뭐 획기적으로 변하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화질 조금 좋아지고 카메라 요건 나아지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크게 앞으로 변화가 된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이제 그런 디스플레이인데 아무래도 그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면 액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휴대폰의 어떤 겉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분명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P&L이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뭐 검색식의 포착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요즘에 이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한 번 정도 급등락을 반복한 이후에 예전에 급등을 시작했던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방으로 급등했던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 즉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이 하나하나가 다 악재가 될 것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급락한 이후에 한번 힘 한번 못 써보고 계속 밀리는 모습만 반복을 하다가 전저점을 살짝 이탈해서 눌러진 이후에 바로 올라간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날 약간의 상승의 힌트가 좀 나오기도 했었죠. 전일 대비 거래량이 약 7배 정도 늘어나면서 살짝 자리를 잡아놓은 이후에 오늘 다시 급등을 하면서 조건 검색식에 검색 급등주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IT와 관련해서는요. 뭐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투자 매력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뒤처진 것이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뭐 예전이야 사실 스마트폰을 안 쓰다가 막 사기 시작하는 분들 뭐 2012년도, 13년도 그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뭐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거둬왔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이미 보급이 될 만큼 이뤄졌고요. 그리고 새로 시장이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은커녕 오히려 역성장, 즉 성장률이 이제 늘어나고는 있지만 성장률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는 IT 업종 중에서도 좀 약세를 더 보여왔던 종목인데 그 업종, 스마트폰 관련 업종조차도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 오늘 이거 말고도 뭐 해성옵틱스 같은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들도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된 상승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을 뽑아내라고 한다면 단기 급락, 즉 그동안의 하락이 너무나도 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는 그런 상승 흐름이 완만하게도 아니고요. 급등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전까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왔고 오히려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외당했던 그런 종목들, 남북 경협주에 밀려서 빛을 못 봤던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을 계속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초기의 상승 어떤 분위기를 잘 포착하는 게 일단 7월 남은 7월과 3분기 수익을 가져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T 업종 P&L의 흐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기술투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암호화폐 관련주 중에서 오늘 또 상한가를 쓴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이 종목이야말로 그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는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너무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고, 바꿔 말하면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물려 있다. 즉 이 큰 폭의 손실, 뭐 거의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 넘는 손실률을 보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의 시세가 많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차트 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올해 초에 10,000원까지도 넘어갔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서 이제 한 4,000원 정도에 근접을 했던 것이고, 이달 초까지만 해도 심지어 3,000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즉 10,000원짜리 종목이 2,735원이 최저점이었네요. 즉 최고가 대비해서 약 반년 정도가 지난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기술투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업비트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도 2위로 밀려났죠.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따가 뭐 강의를 따로 마련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동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남북경협주에 밀리고 제약바이오에 밀리고 계속 밀려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금이 유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매수세가 안 몰려들면서 빠져나가는 돈만 계속 나오고 새로운 자금 유입은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4월 달에 일시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사실 일시적이라고 치기에 이때도 주가가 50% 넘게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자, 한 달 반짝 하다가 지금 2개월 정도 추가로 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9.92%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근 한 달 정도 밀렸던 부분을 단 하루 만에 다 메꿔버렸어요. 하루 만에 다 메꿔버렸다. 자, 변동성이 높은 어떤 이러한 종목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구간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자 5%, 10% 단기적으로 밀릴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단번에 상한가, 단번에 하루 만에 30%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 우리기술투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개가 다 올랐습니다. 지금 검색기에 포착된 것만 해도 뭐 우리기술투자 말고도 또 쭉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분위기가 나아지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단 하루 만에 이 한 달치의 낙폭분을 만회를 했다는 것에 이를 통해 알 수도 있듯이 단기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된다, 집중하셔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잠시 후 또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SCI 평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20% 넘는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주이긴 한데 사실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미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업비트와 관련이 된 종목이에요. 근데 SCI 평가 정보는 사실 뭐 S코인인가 뭐 지금 그렇지 이름이 저도 헷갈리네요, 갑자기. 아무튼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실질적으로 큰 수혜를 받기는 사실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I 평가 정보 역시 얘도 올랐어요. 주가 흐름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전에 12월, 1월 이때 한창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활개를 칠 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0원에서 거의 9,000원대까지 주가가 9배가량 최대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9,000원에 근접했던 주가는 계속 그 이후로 뭐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기술투자와 같은 패턴, 같은 흐름 역시 4월에 잠깐 반짝했던 모습도 우리기술투자와 동일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역시 3,000원 밑으로까지 빠지는 주가 3분의 1 토막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7월부터는 하락세가 진정이 됩니다. 쭉 밀리기만 했던 6월까지의 흐름과는 다르게 7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일단 당장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떨어지던 종목이 하락세를 이렇게 좀 멈춰가는, 하락세를 멈추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만 그 빠지던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매물조차도 없다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후에 이제 7월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하던 이 SCI 평가 정보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어떤 긍정적인 재료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하루 만에 20% 넘는 이런 단기 급등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요. 이 시장에는 여러 돈들이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위해 들어가 있는 돈도 있고, 뭐 단기 자금도 있고, 그날의 어떤 하루의 어떤 수익을 노리기 위한 초단타 매매, 스캘핑을 위한 자금들, 이렇게 시장엔 여러 가지 자금들이 골고루 섞여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남북경협주의 시세가 6월을 지나면서 7월로 접어드니까 지금 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그 먹이를 찾아서 산기슭 헤매는 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이제 단기 자금들이 그런 남북경협주는 이제 재미가 없다. 빠져나오면서 이제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수익을 내가 만약에 좀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내가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는 판단이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 IT나 아니면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순간적인 어떤 시세 폭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이 좀 더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잠시 뒤에 강의도 준비를 했고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추천주 역시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 우리기술투자의 상한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남아있는 7월 순식간에 뭐 30%, 50%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반드시 꼭 알아가시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까지 오늘도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승폭을 그릴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 급등주 검색 시기에 일단은 포착된 게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대거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닥권에서 한번 튀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가상화폐 관련주가 다시 갈 것 같은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도 한번 가상화폐가 꿈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한 2주 동안에 한번 빠르게 불태운 다음에 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러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들 아마 굉장히 많아서 좋은 기회가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지금 이 가상화폐의 반등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콕 찍어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성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궁금증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장 사실 양시장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시장이 하락인 상황에서 급등하는 그런 업종이 당연히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어떤 동일 업종 안에서 단순하게 한 개, 두 개의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무더기로 동반 급등을 했다면 더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 IT하고 가상화폐하고 이 두 개가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것 같은데 IT 얘기는 제가 뭐 어제도 한번 드리고 했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얘기를 처음부터 기초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 그냥 좀 안정적으로 밑바닥에서 사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도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서 가상화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상화폐가 뭐냐에 대해서 아마 좀 그 개념을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도박하러 이렇게 한탕 하러 이렇게 카지노를 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명절 때 식구들끼리 모여서 혹은 친구들끼리 뭐 고스톱 치면은 그냥 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치지만은 우리가 카지노를 가게 되면 이 칩이라는 거를 교환을 하게 되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어치를 바꾸면 칩을 몇 개를 받고 그 칩이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커졌던 이유,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굉장히 어떤 시장에 어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 카지노에 들어갔을 때 받는 칩은 그냥 어차피 교환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이 교환 비율이 계속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칩을 살 때는 칩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는데 내가 그 시세가 계속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그 칩 하나가 10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20만 원, 30만 원 혹은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면 그 칩 자체도 이제 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등등 이런 각종 종류의 가상화폐들이 지금 굉장히 세간에 큰 관심을 끌어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요. 자, 우리는 어차피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식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징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기술투자라고 하는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흐름이에요. 작년에 사실 상승하기 이전에 한 9월 정도, 9월 달에 올라가기 전의 시세를 보면 동전주였습니다. 600원도 채 안 됐던 566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최저점 560원, 600원도 안 했던 저 종목이 지금 한 반년 정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10,000원까지 갔습니다. 동전주가 지폐로 바뀐 거 정도를 넘어서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로까지 바뀌는 이 주가 상승률을 치면 17배가 올랐습니다. 1,600% 이상의 주가 급등을 보였던 바로 우리기술투자인데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상화폐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거래소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이 업비트, 두나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업비트에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1월 고점 이후로부터 주가가 계속 밀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짜리 주가가 반 토막까지 나면서 주가 10,000원대였던 주가가 2,000원대까지 빠지는 이런 사태를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상한가를 갔어요. 오늘 상한가를 간 것은 지난 4월에 한번 마지막으로 갔던 상한가에 의해서 약 석 달 만에 상한가를 갔다는 건데 상한가라는 단어 사실 우리는 자 주식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좋죠. 그냥 상한가 갔으면 뭐 상한가 갔다 뭐 이렇게만 우리 많이 올랐다 얘기하지만 상한가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가격이 이 맥시멈까지 그러니까 최대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더 이상 더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산다. 체결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이 종목이 하루 만에 주가가 30%가 올라갔지만 그 올라간 것조차도 사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다라는 여기에 함축된 자세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는데 궁금한 거. 자,
그렇다면 이 가상화폐 관련주의 반등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하루 이틀 잠깐 반짝하다가 떨어질 것인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나 첫 번째. 자, 이 가상화폐 개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카지노에 갔을 때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지노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칩도 안 없어질 것이고 칩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뭐 이게 관련된 뭐 종목들 없어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서 가상화폐가 이 지구상에서 일단은 사라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판단하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 가상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가상화폐들이 어쨌든 간에 이 가격에 등락이 있다면 그것을 매매하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도 주식하다 보면은 뭐가 무슨 바닥에서 남북경협주도 보세요. 밑바닥에서 막 2배, 3배 올랐다 그러니까는 야 경협주 더 가나 싶어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남북경협주 사겠다고 저 고점에서 꼭대기에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이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시세가 올라가고 하면 다시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관련주의 반등도 지금 현재 시점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런 주가에 오늘 하루 이 업종 안에 속해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적게는 3, 4%에서 많게는 상한가까지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가상화폐. 아까 제가 그 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신들의 전쟁 그 1등 방송 강의 방송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때가 벌써 석 달이나 됐네요. 자,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기상청에 가면은 무슨 뭐 80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렇게 이런 엄청난 이 연산이라든가 고난도의 어떤 작업을 요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서버를 구축한다거나 엄청난 어떤 성능의 하드웨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몇십억이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들 보면은 인터넷 다 연결돼 있죠. 인터넷 다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쓰지 않는 사이에 이것을 남이 쓰게 잠깐 열어주는 겁니다. 다만 보안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누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을 하긴 하지만 내 컴퓨터의 자료라든가 뭐 하드디스크에 숨겨져 있는 각종 그런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손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남의 컴퓨터를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약간의 어떤 보상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그 보상을 뭐 은행 계좌에다가 돈으로 쏴주는 게 아니고 저 가상화폐라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이런 것이 약간 좀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저것을 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열심히 돌리면 그 연산을 갖다가 수행시키는 작업을 내 컴퓨터에서 하면 나한테 일정 부분의 가상화폐가 떨어지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 많이 유행을 했죠. 이 채굴장이라고 하는 것들, 가상화폐 채굴장이라 뭐 공장이다 뭐 이런 것도 유행했는데 뭐 이런 컨테이너 저기 하나 대충 지어놓고 안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저 컴퓨터 본체들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수천 대를 갖다 놓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를 얻어내는 이런 것들도 과거에 뭐 중국에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열기를 끌었었죠. 그때는 1비트코인당 가격이 뭐 2,500만 원도 넘어가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릴 필요성이 컸지만 지금은 1비트코인당 가격이 700만 원대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것조차도 사실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한 거지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채굴의 매력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다시 급등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채굴할 때 이 중요한 어떤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집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말 한 번씩 들을 거예요. 뭐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픽이 이 컴퓨터가 성능이 딸려서 이 게임이 안 돌아간다.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아마 한 번쯤 들으셨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이 컴퓨터 부품이 되는데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미국의 엔비디아가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수천 대, 수만 대, 셀 수도 없는 컴퓨터들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이 그래픽카드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엔비디아 주가가 뭐 $30도 안 되던 주가가 거의 뭐 $270까지 주가가 11배. 2년 동안 주가가 무려 11배, $20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270까지 올라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 상승폭은요. 뭐 일반적인 나스닥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올라간 어떤 같은 기간에 한 2배 정도 올라간 기업들은 수두룩하게 했는데 그것의 5배 이상이죠. 뭐 엄청나게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열풍을 실감하게 하는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나스닥이 뭐 신고가를 가기도 했지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일부 이 IT 관련 이 주가들은 사실 최근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엔비디아 어때요? 지금 엔비디아는 최근 2달 정도의 주가를 보더라도 안 빠지고 위에 계속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미국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저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인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그래픽카드, 하드웨어의 수요가 이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 주가가 아직 빠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도 일단은 가상화폐가 그렇게 빨리 바로 죽어버릴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 기대감 때문에 있는 그래픽카드 회사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안 빠지고 잘 있는데 지금 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나? 자, 이거는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지금까지, 오늘 날짜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은 사실 작년 요맘때는 비트코인이 한 100만 원대, 200만 원 뭐 이 정도였습니다. 저희 한 140만 원 정도 머물러 있던 이 비트코인, 1비트코인당 가격이 약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작년 12월과 올해 연초에 정말 엄청난 이 투기 수요가 몰려들면서 140만 원짜리가 2,600만 원까지 이것도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죠. 이 가상화폐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겁니다.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더 안 갈 줄 알았더니 1,500만 원이 되고 이제는 안 가겠지 싶었는데 2,500 막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러면서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거의 2,600만 원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갑자기 거품이 훅 꺼졌습니다. 각종 이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이 최대 시장이었던 이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자꾸 규제하려는 움직임, 신규 계좌 개설 금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는 그 당시보다 약 4분의 1 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그 주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반에 반토막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해서 700만 원 중반대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왔지만 이것도 반에 반토막 났었어요. 600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그렇다면 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한 20% 정도밖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직도 이렇게 갈 길이 멀고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관련주들이 왜 갑자기 시세가 움직이고 왜 사람들이 매수를 하면서 움직였느냐. 바로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다 올라가고 좋은 거 여기서 다 좋다 그러고 야 이거 요즘 좋다던데? 나도 알아. 주가 다 올랐잖아. 이런 얘기 나오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안 좋다. 당연하죠. 지금은 주가가 계속 빠져왔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주가 하락을 통해서 만약에 다 반영이 됐다면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라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깜깜한 어두컴컴한 밤이 계속됩니다.
정말 어두우면 춥고 무섭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언제 해가 뜰지 모르겠다. 계속 지금 어두우니까 막 무섭고 겁나 죽겠어요. 근데 어쨌든 해는 뜹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우리가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큰 수익을 내가 정말 한 방에 큰 수익을 내 계좌의 어떤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손실을 단번에 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았을 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는요. 동트기 전이다. 이제 막 저 수평선을 뚫고 이제 막 해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가 뭘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냐면요. 자,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 하나를 좀 보게 됐는데 바로 다음에 나온 뉴스인데요. 영어로 나와 있지만 뭐 굉장히 좀 저도 사실 영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제 단순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비트코인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단어가 뭐가 들어가면요. 저기 블랙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블랙락이라는 단어. 그래서 크립토 앤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즉 블랙록이라고 하는 데가 크립토, 가상화폐를 영어로 크립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있다.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전담팀을 실무팀을 지금 꾸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오후 6시입니다. 7월 16일 오후 6시에 밑바닥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튀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요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이 소식이 CNBC를 통해서 먼저 좀 보도가 됐고요. 미국 CNBC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도 이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같이 나온 얘기가 바로 이 블랙록, 즉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쪽에 전담팀, 실무팀을 꾸려서 이쪽에 대한 연구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가상화폐 여기 블랙록 여기서 가상화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뭐 투기 수단이다, 무슨 뭐 자금 세탁용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봤던 블랙록이 이제 태도를 바꾸면서 이쪽은 이제 연구해야 되겠다.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산운용사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실무팀을 꾸렸다는 건요. 뭡니까? 자산운용.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7천조예요. 7천조. 그중에서 일부를 가상화폐 쪽으로 앞으로 매매를 하겠다. 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관심을 갖고 팀을 꾸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일단 오늘 어제 저녁 때 일단 CNBC를 통해서 먼저 나왔고 오늘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좀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동반 급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즉 가상화폐가 이제 다시 뭐 8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를 향해서 반등하게 된다면 그 시세와 동일하게 움직였었던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제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이것이 하루 이틀 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약에 추세를 타고 꾸준하게 가상화폐가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들 역시 다시 원래 자리를 향해서 크게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의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이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권 위에까지 올라갔던 이 주가가 지금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네요. 요거 빼먹을 뻔했다. 자, 지금 그래서 저 블랙록의 어떤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가상화폐 전부 다 이 요동을 쳤는데 지금 하나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들 순입니다. 즉 하루에 이쪽 사이트에서는 이쪽 거래소에서는 얼마 정도가 거래가 됐고 여기 얼마가 거래되고 그래서 그 거래된 금액이 어느 정도 순위를 갖고 있느냐의 어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맨 위에 올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비플라이어라고 하는 비플라이어의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자, 비플라이어가 지금 현재 점유율 1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 세계 2위인데 세 번째로 올라 있는 것이 바로 빗썸입니다. 빗썸 여기 보시면 빗썸 그리고 오케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코인슈퍼 이쪽이 계속해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저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점유율이 1%대까지 쪼그라들었던 그런 거래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비트에도 밀렸었는데 우리나라 업비트를 뛰어넘고 이제 글로벌 탑3로 다시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원래 빗썸이 전 세계 한때 1위를 했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시세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순위권이 뭐 거의 7위권, 8위권까지 밀려났던 빗썸이 다시 한번 3위권으로 들어오면서 빗썸,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회사, 우리나라 거래소 빗썸이 다시 한번 이 탑3 안에 들어가면서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 거래소 점유율의 상승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1%대까지 떨어졌던 시장 점유율이 지금 8%대까지 거의 7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확인되시고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실제 참여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시 거래 대금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이 종목들도 다시 한번 원래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겠죠. 자, 빗썸과 여기 지금 순위가 급등한 빗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업비트와 연관된 종목이지만 우리기술 투자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짜리가 2,000원대까지 반에 반토막이 났던 주가였는데 이제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다른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까지도 우리기술 투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과거에 5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주가가 무려 17배가 올랐습니다. 17배. 그때만큼의 파괴력이 아니라 단지 주가가 반의 반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즉 1,600%가 아니라 800%, 400%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3배, 4배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생겨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기술투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블록체인과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다른 어떤 거래소의 이 점유율 상승과 연관된 종목을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잘 잡을 수만 있다면 과거에 우리기술투자가 보였던 것에 반의 반만 되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반의 반만 튀어도 4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를 저렴한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막 상한가 간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요. 자,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 아까 제가 검색식 포착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한 달 사이 저점에서 32.9%가 이미 올랐고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역시 일본에서 가상화폐 관련 펀드를 운용했던 회사입니다. 자, SBI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34%나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빗썸, 이 빗썸의 최저주주인 이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크게 46.7%나 이미 올랐는데 이 종목들이 30% 넘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그 기간이 한 달도 채 걸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한 달도 안 되는 시기. 아직까지 시장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서 아직도 꿈틀꿈틀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남북경협주만 보고 있을 때 폼페이오가 북한 갔다 왔으니까 올라야 된다. 남북경협주에만 자금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을 때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가상화폐 관련주는 그 폭발력, 단기적인 시세 폭발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거두고 싶은 투자자들이라면 절대로 이 가상화폐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 9시에 한 종목만 딱 여러분들께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점유율이 밀려난 것을 생각한다면 상한가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상화폐로 몰려들고 있는 지금 초반에 관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선취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즉시 매수에 나설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기술 투자보다도 더 강한 모멘텀으로 무장한 종목 잠시 후 9시입니다. 잠시 후 저녁 9시에 제가 따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잠시만 좀 더 집중하셔서 종목 꼭 알아가서 그동안에 아쉬웠던 수익 7월 남은 2주 동안에 7월 사실 지금 같은 시세면요. 한 2주면은 주가 50%, 100% 상승까지도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꼭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강의로 함께 확인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종목을 공개하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업종 자체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쪽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업종 안에 속하는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향후 어느 정도는 이런 단기 급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상한가를 갔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 그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어떤 지도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싶은 그 매수 가능한 종목 딱 한 종목 제가 잠시 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뵈서 종목 알아가시는 시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에서 우리기술 투자를 뛰어넘는 상한가 후속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 시크릿노트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